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내기 바빴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국정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총 2,17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의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 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묻힐 뻔했다. 김태우 사면의 이유. 보신 그대로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요. 2,100여 명 규모의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신 것처럼 이번 사면의 핵심을 경제 살리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먼저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주요 인사들 몇몇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 아니냐. 법무부 장관 한정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이중군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 명예회장, 특히 이런 인물들의 면면이 주요 인사입니다. 그런데 제 오른손 끝이 가리키는 이 부분, 특히 주목을 받는 건 정치인 중에 이 사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미리 알려드렸었죠.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 얘기를.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의지가 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좀 알려졌어요. 그렇죠. 저도 뭐 예상하기로는 뭐 크리스마스 정도에 성탄절 때 사면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했었는데 굉장히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사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제 옛날에 청와대 특활반에 이제 파견돼 있었죠. 그러다가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시절에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세상에 들춰냈던 그런 결정적인 어떤 공익 제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어떤 권력 내부의 문제를 이제 폭로를 해서 당시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고 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제 상당히 팩트로서 또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제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어떤 이 폭로를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폭로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4가지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구청장직을 떼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제 유죄를 했지만, 예. 그러나 김태우 전 구청장 행동은 일단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즉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면권, 예. 사면권은 결국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즉 김태우 전 구청장의 어떤 일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익신고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컸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사면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가 꽤 강했고, 이번 사면에 대해서 특히 단순 신고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 권력형 비리를 폭로했다는 것에 용산 대통령실은 주목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김태우 구청장은 2018년 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뒤에 조국 전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감반이 유재수 관련 감찰을 얼마든지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알겠어? 그런데 조국하고 백원호 당신, 니들 둘이서 우리 모범생 박형철한테 지시한 거 아니야. 지들이 중단시킨 거죠. 조국하고 백원호가요.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하여 비리가 확인되어서 징계 및 수사 의뢰되었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죄수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청와대 그게 뭔지 알고 싶으면 한번 덤벼봐.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서 고소 고발해?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잃을 것이 없어요. 묻고 떠블러 가. 제가 진짜 이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김태우 씨의 고발을 비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니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감찰 무모 의혹 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폭로했다. 구정차장님, 네. 뭐 여러 35건이 넘는 폭로가 있던데 일단 팩트만 확인하면 일단 이 폭로 관련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그러니까 공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김태우 전 그 구청장의 이 폭로와 관련해서는 좀 달리 볼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권 초기였고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을 폭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정권 내부에서 볼 때는 정권 내부를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가 없었다라면 예.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그 김태우 씨의 어떤 용기 있는 폭로에 힘입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공익성을 띠고 있다. 예. 이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청와대 내부 또는 당시 조국 그 민정수석 입장에서 보면 내부 직원의 어떤 폭로로 자신까지 재판을 받게 된 이런 상황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뭐 억울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사법부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그 비밀 누설을 엄격하게 처벌해서 실형을 때렸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공익 제보고 공익 신고고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 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전격적으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 치부를 여러 차례 폭로를 했고 그게 한 30건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고 실제로 그래서 구청장직 상실로 이어졌거든요. 김태우 전 구청장 이름이 나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조국 전 장관도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와 대척점에 서왔던 저의 정치적인 정적이 있죠. 바로 조국입니다. 문재인과 함께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없던 길을 가겠다. 어쩌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15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될 모양입니다. 강서구청장에 또 출마해서 심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 딸은 뒤늦은 보복성 기소,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멸문지와 초토화를 지키니 윤석열 정권 시원하십니까? 오늘 특별 사면 대상으로 김태우 전 구청장 이름이 올라가니까 조 전 장관도 SNS에 뭐 짧지 않은 글을 좀 썼는데 핵심 내용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자라고 우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익신고의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기밀을 유출한 것이 더 중하냐 결국 이 시각인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왔던 것은요. 대법원까지의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징역을 다 살고 만기 출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국민 통합적 판단을 해서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거든요. 그건 과거의 모든 사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일반론적으로 정말 맞지 않은 저런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컨대 한명숙 전 총리 지난주 문재인 정부 말기에 다 사면 복권을 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만기 복역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확정 판결 받아서 살다가 인수인 정부 들어와서 사면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사면복권이라는 것은 정치인이든 경쟁이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독 김태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명숙 총리는 그러면 뇌물죄 3억 이상 받은 사람이고 김경수 지사 같은 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선거를 부정적으로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석 달만 했다 안 했다 이 시점이 별로 중요하진 않다 이 말씀이시죠?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사면권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고위권한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면 예. 김경수, 한명숙은 사면해도 되고 김태호는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김태호 청장을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연결지어서 흠집내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이 저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뭐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4년 동안 정치 탄압 코스프레하고 자기가 검찰의 기획수사에 희생양이 됐다는 코스프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부인이 지금 4년형 받아서 살고 있고 본인도 1심에서 2년 판결을 받았고 자기 딸도 지금 기소가 된 처지에서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말 이 강서구청장 김태우 청장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코스프레해서 저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균형적인 잣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저는 비난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사과를 한두 번 하긴 했으니까. 유감 표명을 입장문을 냈던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 전 장관 본인이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박성훈 비서관님이요.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이 비판을 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이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굉장히 본인이 정의로운 공익제보자인 척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 폭로의 동기가 불순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특감 반원으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할 때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본인이 검찰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 본인의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폭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보면 대검이 감찰했던 혐의가 대략 3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정의로운 공익 신고자 이렇게 코스프레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김태우 씨가 건설업자와 유착해서 본인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했다. 예. 그다음에 2번째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3번째 감찰 대상 기관이었던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자리 신설하고 거기에 나 내정해달라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셀프 승진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의 비리가 엄청나거든요. 이 비리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기 직전에 본인이 직접 언론에다가 폭로를 하면서 마치 개인이 굉장히 정의로운 척 한단 말입니다. 예. 전 이것을 당시 이제 검찰에 근무했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분의 개인 비리 혐의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결정이다라고 비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개인 비리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공익신고자로 포장하는 건 부적절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 공무상 기밀 유출죄로 확정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명숙 총리 수억 원의 뇌물죄로 확정 판결해서 만기 복역한 사람이에요. 예. 김경수 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갔던 사람이 확정 판결 받아서 복역 중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와 국민 통합과 정치적 화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왜 유독 그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서만 공무상 기밀 유출했으니까 제가 악질적이다. 그리고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론을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예. 앞으로도 김태우 전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테지만 미리 한 번만 점쳐볼게요. 본인은 오늘 특별 사면 대상이 되자마자 정치 재판 바로 잡아서 감사하다. 본인 이제 구청장을 지냈던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신중한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이 다시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 예를 들어서 본인의 유죄 판결로 일단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거기에 또 본인이 나간다? 과연 이게 정책으로 맞는 행동인가?
왜냐하면 보궐선거 치르려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당원 민주당 당원 당규를 했는데 보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선거일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은 그걸 파기하고 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비판해 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일단 뭐 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는 사면의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겠지만 이걸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는 게 정책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둘째, 과연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죠.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내년 총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클 겁니다. 예. 자, 그런 걸 정치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태우 구청장이 이 구청장보다는 오히려 내년 총선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또 일부 판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 판단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이 그 공천을 했을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인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에서는 일단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후보를 아예 안 내는 방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후보가 13명이나 됩니다. 안 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그냥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어쨌건 정책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본인은 이제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당의 어떤 상황에 판단을 해서 과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직 아니죠. 정확히는 구청장직이 상실이 됐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이름을 올렸습니다.